반려견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는 도구로 팟캐스트. 오늘 안 들리나 했는데 여전히 개소리가 들리네요. 네. 개소리? 네. 지금 3월 초순이 넘어서고 있는데 여기 볼티모어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편집하다가 올라갔더니 눈발이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네, 불과 10여일 전에는 20도 내외를 찍었다가 그렇죠. 민소매와 반팔. 탱크탑까지 보였는데 다시 그냥 외투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 겨울 느낌이라 뭐 눈도 내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좋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왜 그러시죠? 아니 예전에 제가 눈이 싫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 눈이 많이 폭설이 내렸을 때 헛바퀴를 돌아가지고 차 타이어가 네. 그래가지고 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위험했네요, 진짜. 네, 그 뒤부터는 눈만 보면은 그 생각만 나서 그런지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어요. 와, 심장이 쿵탁쿵탁 뛸 정도로 야, 눈이 무섭다. 이 PD 눈이 보면 아까 좋다고 했는데 네. 반대의 경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눈 온 날 어떻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데이트라도 했습니까? 글쎄요. 눈이 왜 좋나요? 이렇게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산에 가가지고 눈썰매도 타보고 눈싸라 친구들이랑 눈싸움도 해보고. 눈 오는 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진 추억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제 보시면은 누구는 눈을 보면은 두렵고 누구는 눈을 보면 기분이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거든요. 네. 네. 오늘의 주제가 이와 관련된 클래시컬 컨디셔닝,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또 빠르게 바로 딱 넘어가나요, 본론으로? 네,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알렉스의 독학 다식. 네, 오늘의 주제는 클래시컬 컨디셔닝,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이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 이 영어 용어지만 고전적 조건화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반려견에게 너무 중요한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오늘은 이 클래시컬 컨디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컬 컨디셔닝 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 들었을 때 이 단어를. 고전적 조건화, 우리말로는 그런데 컨디셔닝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서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좀 드는 게 정신과 의사기 때문에 존스 홉킨스 정신과대 뭐 이거야 뭐 사회에 저는 답변을 듣고 싶진 않았고 일반인 시각에서 이 EPD는 클래시컬 컨디셔닝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글쎄요, 이거 고전적인 조건화. 그렇죠. 이런 반응이 원래 나옵니다. 이게 사과처럼 대답 못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조건화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고전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조건화인가? 약간 이런 착상도 들고요. 그렇죠. 클래시컬 컨디셔닝.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이론을 공부할 때는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의 느낌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클래시컬 컨디셔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단어의 느낌을 너무 파고들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이름. 네. 도대체 클래시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는 거는 요런 이론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컨디셔닝이란 말은 아까 사가 얘기한 대로 어떤 상황을 만들면 어떻게 변하더라 라는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건화. 그렇죠. 조건화라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클래시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 두시지 마십시오. 그렇죠. 클래시컬에는. 클래시컬 들으면 진짜 클래식 음악 이런 거 자꾸 생각나니까. 그 예를 들어서 물론 뜻은 있겠지만 네. 무슨 이름들 있잖아요. 고유명사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한강의 뜻이 뭡니까? 얘기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의미 안 두고 우리 한강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클래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 클래시컬 컨디셔닝은 1890년도에 러시아의 이 생리학자인 이안 파블로프라는 분이 만든 이론입니다. 그분이 명명을 한 겁니다.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네, 파블로브의 개. 네, 그렇죠. 파블로프의 개라고 많이 아시죠. 흔히 조건, 많이 반사, 이런 걸로 해갖고 우리 학창 시절에
뭐 공부도 했을 테고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근데 공부를 잘 못해도 네. 그 정도는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종이 울리면은 개가 침을 흘린다. 그거 못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아이고야. 여쭤봤는데. 네, 사람들마다 상식의 차이가 있을 수 네, 있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파블로프라는 러시아 생리학자가 명명한 게 이제 클래시컬 컨디셔닝이고 그분이 뭐 나름 의미를 두고 이 단어를 썼겠죠. 네. 근데 이제 클래시컬 컨디셔닝에 대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이거를 생리학자입니다. 생리학자. 생리학자라는 게 뭐냐면 생리를 연구하는 학자죠. 그러니까 그죠. 인간의 몸의 생리라든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개를 이렇게 고정해 놓고 개의 침을 채취해서 침을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이었죠, 발견이. 개의 침은 그냥 원래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던 분입니다. 네, 네네. 개의 침을. 현재 개의 침을 채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이 나오도록 해야죠. 그렇죠. 먹을 거 갖고 꼬시면 이제 침이 그렇죠. 나옵니다. 먹을 거 가지고 꼬시면. 그래서 이제 먹을 걸로 꼬셔서 침을 채취해서 침을 연구하던 이제 생리학자였습니다. 러시아에. 네. 근데 이분이 실험실에 문에다가 이제 종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네네. 우리 문에다 종 같은 거 많이 매달아 놓잖아요. 네. 왔다 갔다 신호 그렇죠. 주려고. 현관문 열면 땡그랑 소리 그렇죠. 나고. 예. 근데 이분이 실험실 들어와서 먹을 걸로 꼬셔갖고 침 채취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하다가 한날은 실험실에 그냥 딱 들어왔습니다. 이 문이 들어오면서 딸랑딸랑 울렸겠죠. 네. 먹을 걸로 이제 꼬셔서 침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먹을 걸 꺼내지도 않았는데 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었죠. 그렇죠. 이게 우연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지? 왜지? 얘는 먹을 걸 줘야지 침이 나오는데 먹을 것도 안 줬는데 왜 침이 나왔을까? 네. 이제 과학자다운 호기심을 발동한 거죠. 네. 이분이. 아,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 클래시컬 컨디셔닝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설명을 해주면 지금 실험에 대한 이 배경상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먹을 게 나와야 침이 나오지만 그 전에 다른 게 있으면 그 자극이 너무 쉽죠? 이게 끝입니다. 이걸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근데 합니다.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받을 너무- 만해요. 저희가 지금 3분 만에 설명했거든요. 이 원리를. 그렇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원래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처음에 생각해내기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퍼 이런 거. 또 이제 이거를 그렇죠. 이제 지퍼도 되게 좋은 예인데 뭐를 호기심을 발동해서 요런 거구나를 다른 케이스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론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냥 사람한테도 그렇지 그렇고. 거기서만 딱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이걸 계속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와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포괄적으로 제널리하게 적용이 되는 이론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방송을 이 끝쯤 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렵게 이제부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제가 쭉 풀어드렸는데 좀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실험실 문에 걸려있던 종을 중립자극이라고 합니다. 중립자극. 네. 네. 중립자극이라는 거는 우리 중립국 이러면은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저 중립자극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자극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자극이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이피디는 눈이 좋았고 사는 눈이 싫었지만 눈을 처음 보는 아이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처음 본 거니까. 네. 그냥 허영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뭘까? 그렇죠.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눈에 보이는데 뭐 이런 거죠. 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자극 중립자극이라고 하는데 이 종이 처음에는 중립자극이었을 거예요. 걔한테는. 네. 근데 종이 울리고 먹을 게 오고 종이 울리고 먹을 게 오는 이런 조건을 통해서 종만 울려도 아이 조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게 막 네, 상상되고. 먹을 게 상상이 되고 감정적인 변화를 만든 거죠. 네. 긍정적으로. 음. 눈이 오고 눈싸움하고 눈이 오고 눈사람 만들고 눈이 오고 데이트를 하고 눈만 오면 아이 조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눈만 오면 길이 미끄럽고 눈만 오면 운전하기 힘들고 눈만 오면 아이 싫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한 겁니다. 중립 자극이 감정적으로 연계된 자극으로 변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발견이에요. 인간 심리학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을 발견해낸 거죠. 그렇죠. 그것도 뭐 다른 예제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는 뭐 이렇게 부모님이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막 이렇게 매를 들면은 매만 딱 드는 모습만 봐도 때리지도 않는데 그냥 무슨 두렵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런 예들을 몇 가지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이 고전적 조건화 적용이 되는지. 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전적 조건화를 찾아보시면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용어들을 간단한 것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중립자극을 한번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중립자극, 영어로는 뉴트럴 스티뮬러스라고 하는데 이 중립자극이 뭘로 변한다고 그랬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조건화된 자극으로 변하는 조건화된 감정적 자극으로 변한다. 감정적 자극. 감정적을 붙여야 네. 되겠냐. 그 처음에 종을 치면은 종을 처음 본 개한테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멀뚱멀뚱이죠. 그렇죠. 반응이 안 나옵니다.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먹을 거와 연결이 되면 종을 치면 침이 나오죠. 네. 그거를 조건화된 감정적 자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Conditioned Emotional Response라고 합니다. 반응. 그렇죠. CER.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onditioned Emotional Response. CE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두 번째 단어 emotional입니다. emotional. 감정. 감정적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감정적 반응. 그래서 이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클래시컬 컨디셔닝의 키워드는 감정을 조건화시키는 겁니다. 감정이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고. 네. 물론 우리는 우리 반려견들의 감정을 좋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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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그렇죠. 이론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감정적 변화를 만드는 이론. 그래서 대단한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개에 대한 개를 가지고 한 실험이었는데 1890년에 이제 발표된 이 이론인데 1900년대 초에 또 인간 가지고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리틀 이건- 알버트 실험. 그치, 이거는 싸가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싸의 선배가 한 실험이기 때문에 100년 전인데 싸의 선배입니다. 100년 된 선배님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이게 1900년대 초에요. 네. 존 B. 왓슨과 그 대학원생인 로즐리 레이너가 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그때 당시에는 리틀 알버트로 알려진 꼬마 남자를 대상으로 이 클래시컬 컨디셔닝에 대한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 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한 실험인데 이제 왓슨의 이론은 되게 큰 소리는 아이들한테서 어떤 배우지 않아도 내재된 어떤 반응이 있을 거다.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반응이. 그쵸, 먹이를 보면 배우지 않아도 좋은 것처럼 네네. 큰 소리는 배운 적 없어도 두려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려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서는 이제 두려운 자극이 그 어떤 unconditioned response인 거죠. 그쵸, 배운 적 없는 자극.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블로브의 원칙을 따라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conditioned stimulus. 조건화된 자극. 네, 자극을 어떤 동물, 털이 보송보송한 동물. 그러니까 이 왓슨의 이론으로는 털이 보송보송하게 하얗게 난 동물을 아이들은 싫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이 아이가 털이 보송보송한 것들을 보면은 두려운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비디 지금 사가 얘기하는 것 좀 이해가 접수가 됩니까? 저는 접수가 되는데 이비디 살짝 표정을 보니까 네, 약간 오리무중 같은 표정이어서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아. 지금 털만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지금 사가 얘기한 이 실험의 이 개요를. 네. 아이는 이 알버트 9개월 된 알버트라는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 네. 아이 갖고 실험했다는 게 좀 무섭긴 한데 우선은 아이는 기본적으로 쾅 큰 소리를 무서워할 거다 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아까 파블로프는 걔들이 기본적으로 뭘 좋아했죠? 먹을 걸 좋아했잖아요. 이건 일종의 반대예요. 어떤 작을 보면 아이 좋아가 아니라 어떤 작을 보면 아이 싫어, 아이 무서워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조나스는 그거를 아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는 봤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중립자극이 흰 털이었던 거예요. 이 알버트한테는. 갓난아기 9개월 된 갓난아기가 흰 털이든 검정 털이든 보고 아이 좋아, 아이 싫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중립 자극일 뿐이지. 네. 근데 흰 털이 보일 때마다 꽝! 흰 털이 보일 때마다 꽝! 소리가 나면은 흰 털만 봐도 아이 무서워가 되는 거죠. 이걸 조나슨이 알버트 가지고 실험을 한 거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맞아요. 설명을 훨씬 잘하시네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 알버트 실험에 대해서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이게 100여 년 전 실험이긴 한데, 이 존스 홉킨스에서 조나슨이란 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 싸는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학교가 같아서 제가 선배라고 억지로 한번 갖다 붙여봤습니다. 동문이죠, 동문. 네, 동문이네, 맞네. 네. 아무튼, 이 실험이 그 당시 100여 년 전에 이 심리학자들 사이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의 센세이션이 아, 일어났어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를 증명을 했구나. 그냥 과학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이론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엄청 큰 거였죠. 지금은 절대로 이런 실험 못하죠. 그렇죠. 할 수가 없죠. 혹시 그 알버트가 이 힌트만 보면 되게 무서워했다는데 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그래서 알버트는 흰색 쥐만 봐도 소스라치게 두려워했고 심지어 산타크로스의 흰색 수염만 봐도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알기로는요, 있던데. 네. 처음에 이 실험을 했을 때 중립 자극을 네. 하얀색 쥐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근데 하얀색 쥐에 대해서 뒤에서 소리를 쾅쾅 내면서 하얀색 쥐가 보일 때마다. 네. 하얀색 쥐에 대한 두려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얀색 쥐랑 털이 좀 비슷한 물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산타의 그 하얀색 수염. 네. 그리고 그 하얀색 물개 그 모피 같은. 모피 네네. 그리고 토끼 하얀색 네, 토끼. 토끼 네. 그리고 강아지 이런 것들을 또 그 뒤로 보여줬답니다. 그 아이한테 똑같이 무서워했답니까? 똑같이 무서워했답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거를 또 동일하게 파블로프를 보면 종소리가 조금 다른 종소리가 들려도 침을 흘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네. 예. 우리가 눈을 봐도 쌀애기를 보던 한방눈을 보던 아이 조화가 될 수 있고 아이 실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네. 근데 물론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연구가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한 개인의 결과를 가지고는 절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죠. 그렇죠. 케이스가 너무나 네, 한정적이라. 보통은 n이 숫자가 좀 더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 앞으로의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도 많이 증명이 되긴 했죠. 혹시 이 알버트가 흰색만 보면 엄청 무서워했던데 9개월 나이에 네. 이 세상을 살면 흰색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옷부터 해서 뭐 벽부터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부터 그렇죠. 그럼 밥그릇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밥그릇부터 해요. 그럼 그렇게 흰색을 다 일반화시켜갖고 두려워했다면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알버트가 그 후에.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네. 이제 추적을 하려고 이제 2009년도에 2009년도에요? 네. 100년 후에? 알버트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심리학자 둘이 그걸 좀 캐봤나 봐요. 네. 네. 근데 물론 이게 죽고 난 돌아가신 뒤에 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그게 추적이 어렵긴 한데 이제 두 명의 후보로 이게 좀 추려졌나 봐요. 아, 네. 근데 지금도 명확하진 않아요 누구였는지. 이제 이론에 따르면은 제일 강력한 후보의 조카를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네.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네. 흰색 개를. 꼭 흰색은 아니었나 봐요, 네. 근데. 그래서 그 가족의 웃음거리였나 봐요. 네. 걔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게 죽을 때까지도 이어져서. 네.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뭐. 그 누구였는지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그런 자극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알렉스가 말한 것처럼. 네. 점차 탈감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처럼 평생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싸가 좀 탈감작이라는 좀 용어, 좀 생소한 용어를 말씀하시는데 이 고전적 조건화를 활용한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가 탈감작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을 낼 건데 이건 조금 후에 좀 말씀드리고 네. 우리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예나 이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알버트가 조나슨이 어떻게 실험 끝난 다음에 추적을 못하게 됐대요. 그 조나슨이 윤리적 문제가 되니까 다시 흰색을 보면 좋아하게끔 역조건화 시켜야 되겠다는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흰색을 볼 때마다 알버트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흰색 보면 좋아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조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알버트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게 설이요. 네. 이 아이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그 소아병원의 신생아를 돌보는 직원의 네. 아이였다고 하네요. 이런 가설로는. 그러니까 쉽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뭔가 실험에 아니에요. 아닙니까? 억지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몰랐다는 가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된 네, 거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순간 엄마가 애를 데리고 사라졌다. 예, 병원을 떠났다는 가설이 돌고 이 있어요. 존속해서 안 되겠구만 이거. 근데 사실 이게 진짜 획기적인 발견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저도 이제 소아정신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네. 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니까 네. 그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그렇지만 대단한 발견이었다. 네. 원래 그렇잖아요. 윤리적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 과학적인 발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 당시 100년 전이니까 그 시대를 그냥 빌미 삼아 그럴 수도 있었나 보다라고 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이럴 아무리 수가 뭐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해도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실험을. 그럼요. 네. 그럼요. 무엇보다 항상 인간의 존엄이 최우선이죠. 저 이제 이 알버트 실험을 이 사가 소개해 주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비윤리적이다. 네. 흰색만 보면은 애가 무섭게 됐는데 얘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그렇죠. 가슴이 비윤리적이잖아. 아프죠. 그걸 인간 갖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저희 이 비윤리적이라는 이 실험과 같은 이 조건화를 네. 우리 반려견들한테 많은 분들이 합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아까 이 PD가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몽둥이가 보이면 걔가 두려워해요. 맞아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짝대기만 보면 두려워해. 그렇죠. 청소기 그 공. 그쵸, 어. 공도 짝대기잖아요, 일종의. 네. 짝대기를 볼 때마다 뭔가 안 좋은 경험이 생기면 짝대기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가슴 아파.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운 것들이. 개의 입장인가요? 네, 걔 입장에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집에 있다가 사람들 맨날 보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두려워. 너무 그러면 슬퍼. 평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인간 볼 때마다 누가 나를 막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뭐, 물리적으로 외압을 주면은 인간 볼 때마다 두려워요. 맞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평생 살면서 인간인데,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게 되는 거죠. 네. 아, 그건 되게 반려견도 반려인도 둘 다 불행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반려견의 대변인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대변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얘네들 감정이 어떨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연히 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감정적 연계를 많이 시킵니다, 보호자분들이. 예전에 제가 만났던 반려견 보호자분이 키우는 개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서 데리고 왔대요, 개를. 너무 불쌍해서. 그 자기 할아버지가 개를 좀 많이 못 살게 굴었나 봐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수염이 굉장히 길게 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개를 데리고 나왔을 때 느꼈던 게 이 개가 길거리에서도 수염이 네. 길게 난 사람을 볼 때마다 짖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런 것도 혹시 고전적 조건화가 아닐까 싶네요. 혹시 아까 아니 여기 이 전문가분이 혹시란 말씀입니까? 이거 확실히 아실 것 같은데. 머스트 겸손하지 비 겸손. 겸손하실 필요가 네. 없습니다. 제 방송에서는. 이 고전적 조건화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건데 이 고전적 조건화, 이 감정 연계라는 게 한마디로 우리 반려견한테 사회화입니다. 사회화. 네. 네. 아까 털에 대한 사회화, 지금 수염에 대한 사회화가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아이를 싫어하고 어떤 아이는 모자 쓴 사람, 택배 뭐 조끼를 입은 아저씨, 피부 색깔. 피부 색깔, 야. 남자, 여자, 지팡이 든 사람. 그죠. 이런 뭔가 특정 자극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개들은 그런 거랑 다 일반시켜갖고 무서워해요. 네. 얼마나 불행할까. 두려움 속에 사는 건데. 그렇죠. 그 반대로 그거를 좋게끔 연계시켜주는 게 사회화입니다. 네. 감정적인 좋은 연계, 긍정적 연계를 해주는 게 사회화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사회화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케이. 오늘은 이 이론을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이 고전적 조건화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걸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좋은 것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있어요. 네. 저 있어요. 우리 개들은 항상 쿠키를 네. 같은 통에다 집어넣어요. 항상 같은 통에 들어있어요. 쿠키통이. 네, 네. 근데 그 쿠키통이 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유리통인데 네. 위에 뚜껑은 플라스틱이에요. 네. 그래서 따라락 하면서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크레이트 안에서 그 간식을 주거든요. 네. 무슨 뭐 꼭 자기 간식통만 아니더라도 따라락 하는 소리만 나면은 네. 그냥 크레이트로 가요.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상황도 이제 적절한 얘기긴 한데 네.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가 섞여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예입니다. 네네. 좋은 예인데 처음에 이 쿠키통 여는 소리는 중립자극이었을 거예요, 걔한테. 그렇죠. 그죠? 뭔데 그 소리가? 근데 이 소리 이후에 쿠키가 와. 그렇죠. 소리 떠럭 소리가 들리면 쿠키가 오고 떠럭 소리는 쿠키가 들리니까 떠럭 소리만 들리면 아이 좋아가 된 거죠. 그쵸.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아이 좋아하긴 하는데 그 쿠키를 크레이트에 들어갔을 때 전달을 하니까
소리가 나면 아이 좋아하는 상황으로 크레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는 이제 긍정 강화가 이루어진 거죠. 너 들어갔으니까 너 원하는 거 하나 가져. 이게 준 거죠. 저 또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좀 너무 내가 내 개들을 먹을 것만 많이 주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내 개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항상 택배가 왔어요. 네. 그래서 택배 상자를 열면은 항상 거기서 간식이 나왔는데, 네. 택배 상자를 받으면, 열어서 간식을 받으면 하나씩 줬어요, 항상. 네. 네. 그랬더니 무슨 택배 상자만 오면은 좋아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계속 흔들어요. 그렇죠. 택배 상자 처음에는 뭐였을까요? 그냥 중립 자극이었겠죠. 물체죠, 물체. 네. 근데 요거만 보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택배 상자 보면 아이 좋아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맞네. 많죠. 이래서 노벨상 받은 거라니까요. 이래서 너무 많아서. 제 개 중에 한 마리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목욕 특히. 네. 목욕을 안 좋아하는데 제가 목욕을 시킬 때 이제 물을 틀어놓고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러서 목욕을 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화장실 앞에 있으면 제가 물을 이렇게 제가 목욕하려고 네. 딱 틀면은 제 개가 꼬리를 집어넣고 스르륵 하고 딴 데로 가버려요. 네. 이거는 이제 반대 상황이죠. 물이 아이 싫어가 된 거죠. 네, 그죠. 물소리만 네. 나면은 내 몸이 졌고. 네. 뭔가 좀 불편했었고 네. 요렇게 인지를 한 거죠. 네. 우리가 반려 생활을 하면서 목욕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활동인데 이때도 이 고전적 조건을 잘해야 됩니다. 네. 목욕할 때 편안하게 해주고 네. 하다못해 트릿을 몇 개라도 손에 쥐면서 물 뿌리면서 입안에 그 트릿도 좋아하는 걸 주고 네. 그럼 물만 나오면 아이 좋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 요즘엔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주 쿠키고 뭐고 다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쇼를 하고 나와요. 그 저는 이 고전적 조건의 예를 좀 더 몇 가지만 좀 더 드리면 네. 이게 왜 얼마나 대단한지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생활도 엄청나고 이 고전적 조건화가 가장 많이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는 분야가 광고 분야입니다. 광고. 광고를 보시면은 제품을 파는 게 이제 광고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TV 화면으로 보는 제품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중립 자극이에요. 그쵸. 그 신제품이. 그렇죠. 신제품 같은 경우는 뭐야 저거 먹어본 적도 없고 뭐 맛이 좋을까 나쁠까? 중립 자극인데 내가 좋아하는 광고 모델이 나옵니다. 전지현이 나옵니다. 전지현이. 저 뭐 전지현 예전엔 좋아했지만 지금 좋아하지 않지만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지현 씨를 예를 들면 그렇죠. 처음 보는 무슨 음료수인데 갑자기 전지현이 나와서 섹시하게 음료수를 마셔. 그럼 어디선가 제가 그 음료수를 딱 마트 가서 사면 왠지 전지현과 같이 마시는 느낌이 들어. 그렇죠. 고전적 조건한 겁니다 이게. 네, 그 전지현이 떠오르기라도 하겠죠. 그렇죠. 떠오르기라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비싼 광고 모델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를 고전적 조건화시키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화장실 갈 때 쓰는 휴지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유지요? 어떤 휴지 있잖아요. 그 두루마기 휴지. 휴지 하면 뭐 옛날에 뽀삐뽀삐만 기억나는데. 근데 그게 사실 아니 그 대체 몇 년도인가요? 화장실 휴지 생각하면 그게 뭐 이렇게 깨끗한 게 연상이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더럽잖아요. 조금 똥 닦을 네, 때 네, 쓰는 네. 거니까. 근데 그걸 광고를 보면 항상 뭔가 뽀송뽀송하게 네. 귀여운 강아지 네. 그렇죠. 또는 귀여운 코끼리, 네. 만화 이런 거랑 연관이 짓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이랑 또 연결시킨 거죠. 그죠. 그것도 광고가. 또 제가 이런 어떤 예를 마지막 하나만 더 들면 이성을 사귀는 방법이 고전적 조건합니다. 아, 그렇죠. 이성을 사귀는 방법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는데 저 여성분이랑 진짜 사귀고 싶다. 그럼 저는 그 여성분이 좋아하는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당신도 해봐. 그러면 딱이 맞고 헤어집니다. 이 여자가 뭘 좋아할까? 왜냐면은 이 여자분한테 저는 중립 자극이거든요. 이 그쵸. 전 세계의 수많은 남자 중에 그냥 남자잖아요. 그죠? 좋아할 이유가 딱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싫어할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 사람은 뭐 머리도 빡빡해다가 등치도 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딱 나타날 때마다 저 사람 별로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겨.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꽃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를 데려가고 진짜 예전부터 먹고 싶었던 거를 대접을 하고 그렇죠.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고. 네, 좋아하는 장소에 드라이브다. 나 드라이브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막 틀어주네. 이렇게 계속 이런 고전적 조건을 계속 맺어주면 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 조건 안 걸어도 아이 좋아가 됩니다. 그렇죠. 안 믿깁니까? 설령 쓰레빠를 질질 끌고 가도 네. 아이 좋아가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내 사람이 됐을 때도 그 행동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제 중요한 거고 네. 그 쓰리파를 질질 끈다는 얘기를 또 이 PD가 했는데 또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은 좋았던 감정이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싫어할 이유가. 그렇죠. 그게 고전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잘 연애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잘 파악해서 나와 연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고전적 조건합니다. 엄청난 이론 아닙니까? 네. 연애에 대한 게 단계 노벨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광고부터 이 우리 PD 아직 발령까지. 미혼인데 열심히 노트를 적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낙서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이제 이 고전적 조건하는 우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인간사까지도 폭넓게 적용되는 대단한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은 요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반려견에게 접목시키는 이 트레이닝 방법을 두 가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의 첫 번째 방법이 카운터 컨디셔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운터는 반대라는 뜻이죠. 그렇죠. 카운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반대라는 뜻인 반대로 조건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어떤 개가 저를 보고 으르렁거립니다. 그거는 언젠가 저처럼 생긴 인간한테 안 좋은 경험을 한 거였겠죠. 그렇죠. 저처럼 생겼던지 아니면 인간한테 안 좋은 경험을 당했던지 아니면 냄새가 비슷한 냄새가 저 싫은 뭔가 저 냄새가 났을 때마다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지 그죠. 안 좋은 쪽으로 고전적 조건화를 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으르렁거리겠죠. 네. 으르렁은 너 저리 가라는 뜻이에요. 네. 가까이 오지 마.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그 개 옆에 갈 수가 있을까요? 좋은 걸 줘야죠. 그렇죠. 그걸 네.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너가 나 싫어하지? 대신에 너가 좋아하는 거 줄게. 우리 아까 목욕할 때도 너 목욕 싫어하지? 대신 내가 너 좋아하는 트릿을 줄게. 그래서 싫어하는 목욕을 견디게끔 혹은 좋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그걸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반려견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반려견들 감정을 읽으면 아까 얘기한 꼬리가 접힌다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이빨을 보인다든지 침을 많이 흘린다든지. 침을 많이 흘린다든지 뭐 귀나 이제 얼굴의 근육들을 보면 수축이 많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극을 찾아서 그 자극이 보일 때마다 우리 반려견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겁니다. 네. 네. 그걸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내 개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반응을 잘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찰. 네. 아까 내가 어떤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는데 꽃을 주는데 이 여자는 꽃을 싫어하는 여자였어. 꽃 아무리 줘도 여자 나 안 좋아해요. 땡 탈락.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려견이 좋아하는 거를 잘 찾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를 싫어하는 자극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카운터 컨디셔닝이고 너무 쉽죠? 카운터 컨디셔닝? 네. 용어는 좀 생소하지만 네, 네.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어떤 개가 저한테 이빨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줘야죠. 카운터 컨디션입니다. 좋아하는 걸 줬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이빨을 보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물러서야죠. 꽃을 줬는데 이 여자 꽃 좋아한다는데 여전히 날 안 좋아해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 발짝 물러서야죠. 그렇죠. 물러서야 됩니다. 좋은 대답이 물러서야 있는 됩니다.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제가 아직까지 이런 질문 해보면 별 재밌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끝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먹을 거 주면서 뭐 이런 답변도 있고 좀 과격하신 분은 그냥 만지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어우, 분도 있고 그러다 물리는 거죠. 그렇죠. 손 털리죠. 네. 손 털리면 저번에 한번 공격성 할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걔가 더 안 좋은 기억이 남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잠깐 이 사과가 더 안 좋은 기억이 남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전문 용어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걔가 싫어하는데 더 그 자극 싫어하는 자극 만약에 저를 싫어하는데 제가 걔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도 계속 들어가요. 네. 일부러만 만지려고 그러고 그거를 플러딩이라고 합니다. 플러딩. 그렇죠. 이제 홍수법이라고 하는데 플러드가 이제 홍수란 뜻입니다. 이제 플러딩 방법을 쓰면 걔한테 심각한 감정적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플러딩은 절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네, 연애하실 때도. 네, 이 PD가 이제 지금 또 잠깐 무력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하죠. 무력감에 대해서. 네. 이제 플러딩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빨을 계속 보이면 물러선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딘가는 시점이 있겠죠. 안
으르렁거리는 그렇죠. 시점까지. 그거를 이제 넌 스트레스 지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지점. 그렇죠. 얘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빨을 보이고 내가 한 발짝 뒤로 가볼게. 여전히 으렁거려. 두 발짝 가볼게. 세 발짝, 네 발짝 가다 보면 반려견 걔 입장에서는 야, 내가 저 사람 저리 가라고 으렁거렸는데 저리 갔네. 이빨 으렁거리는 이빨 보이던 거를 멈출 겁니다. 거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지점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카운터 컨디셔닝을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이빨을 안 보니까 거기서부터 먹을 걸 던지면 먹을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우선 이 카운터 컨디셔닝 좀 탈감작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네. 탈감작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네.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지점을 찾아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먹을 걸 주고 카운터 컨디셔닝 다시 시도를 하고 그래 잘 먹는다 한 발자국 다가서고 또 줬더니 잘 먹네 던지니까 네. 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잘 먹네 또 한 발자국 다가섰더니 으렁거려요. 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다시 뒤로 갈게. 그렇죠. 뒤로 가서 네 그쵸 백도를 해서 다시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가까이 오는 과정 이거를 탈감작이라고 합니다. 탈감작. 네. 다른 말로 둔감화라고도 합니다. 네. 영어로는 desensitization. 네, 우리 사가 또 바로 답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desensitization이라는 거는 센스,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싫어했던 감각을 둔감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좋게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오면 바로 코앞에서까지 먹을 걸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한다면은 난 얘를 또 만지고 싶은데 그러면 바로 손에다 먹을 걸 주면 손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디 좀 긴 짝대기에다 먹을 걸 얹어가지고 쓱 주다가 잘 먹네. 그럼 짝대기를 점점점 짧게 페이드아웃 시키고 그리고 손으로 주다가 슬그머니 만져도 보고 약간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짝대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탈감작입니다. 지금 얼핏 들으시면서 이제 생각하셨겠지만 와 그거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 이런 많이 하실 것 생각이 드실 같아요. 겁니다. 네. 네. 이거 한번 사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신과 의사시니까 네. 소아과인데 아이들이 뭔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때 네. 그거를 바꿔주는데 기간이 얼마큼 걸립니까? 아마 반려견도 동일할 것 같은데 이 답변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자극이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함께 존재하는 다른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굉장히 걸릴 수도 금방 될 수도 있고. 반려견도 동일합니다. 오. 반려견.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긍정 강화 같은 경우는 행동을 형성하는 이론인데 행동은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앉아 엎드려 손 이런 거는 뭐 10분 20분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뭔가를 우리 반려견이 뭔가를 두려워하는데 얘를 이거 좀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는데 바꾸는 거는 지금 사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 이력, 상황,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큼 꼬여 있냐에 따라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기가 어려우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연습의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자세를 고치려고 할 때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잘못된 연습이 박힌 시간만큼 제대로 된 연습 시간을 뒤집어 씌워줘야지 이게 고쳐진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네. 인내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감정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앉아 엎드려 뭐 루스리시 워킹이라고 해갖고 산책을 편안하게 같이 해 이런 행동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훨씬 그렇죠. 더. 그걸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을 두렵지 않고 불행하지 않게끔 해주려면 행복한 감정을 심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꼬여 있어도 그걸 노력을 해야죠. 보호자분들이. 그렇죠. 결국은 노력이 답이다. 노력이 답인데 올바른 방법으로. 그 올바른 방법에는 이 카운터 컨디셔닝이나 탈감작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청취자분들, 이제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우리 반려견이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든지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또 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좋다더라, 개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걸 어디서 막 구하셔 어렵게도 구하고 간식으로도 주시고 비싼 무슨 방석이나 네. 집 같은 것도 구해다 주실 거고 네. 좋은 옷도 사실 거고 그렇죠. 반려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감정입니다. 네. 먹는 거나 옷이나 뭐 방석이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어도 밖에만 나가면 무섭고 몸만 보면 두려우면 평생을 그렇게 벌벌 떨고 산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네. 그렇죠. 이거 엄청난 병을 갖고 사는 거죠. 네. 설령 내가 좀 빵꾸난 옷을 입어도 마음이 행복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죠.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네. 우리 맞아. 반려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정을 연계하는 이론이 오늘 이야기한 고전적 조건화 조건화다. 클래시컬 컨디셔닝이고 이거를 활용한 방법이 카운터 컨디셔닝, 탈감작 이런 방법입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청취자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이걸 좀 이해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던 아니면 어떤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론이 있고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만 아셨어도 오늘 방송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0%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얘기였어요, 정말. 그럼 사회 인형으로 넘어가 보죠. 사회 인형. 1800년대 말에 개혁가, 폐지론자, 웅변가, 그리고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흑인 노예 출신인 미국인 프레데릭 더글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긋난 성인을 고치는 것보다는 강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더 쉽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된 잘못된 인식이나 자극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감정은 정말 되돌리기 어렵지만 그러한 자극들에 대한 생각, 감정과 기억이 고착되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많은 자극에 대해 강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저희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려견의 환경은 보호자가 만들어줍니다. 그 환경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 보호자의 기본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